우울증에서도. 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여러분, 의학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심장이 멈추었을 때 기계를 가지고 가슴 부위에 대서 charge, clear, shock 이렇게 전기 충격을 주면 멈춘 심장이 다시 뛰는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을 심장 제세동기에 의한 전기 제세동이라고 하는데요. 우울증에서도 멈춘 뇌에 전류를 흘려서 다시 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세요? 물론 뇌가 정지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우울증으로 인해서 뇌가 정지를 진짜 하는 건 아니지만 뇌 정지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우울하시면은 뇌가 멎은 것처럼 인지 기능, 활력, 의욕 이런 게 다 원활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우울증으로 뇌정지가 왔을 때 전기 충격을 주면 멈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처럼 뇌도 다시 활성화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뇌의 전기 충격 요법, EC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CT 치료라고 하는 것은 전기 경련 치료의 약자인데요. 뇌에 전류를 흘려서 경련을 유도함으로써 여러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의학적 치료법입니다. 흔히들 컴퓨터를 재부팅 시키듯이 뇌를 재부팅 시킨다 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도 잠시 경련을 하는 동안에는 의식이 소실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재부팅을 유도하는 거랑 마치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무서운 치료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ECT라고 하는 치료가 사실은 다른 약물 치료들보다 훨씬 역사가 오래된 치료거든요. 이 ECT는 1938년에 이탈리아에서 처음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벌써 80년이 넘은 거죠? 무려 100년이 다 되어가는 치료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신의학의 생물학적인 치료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도입이 됐는데요. 지금 들으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라진 치료법도 많았는데요. 전기 경련 치료는 그때부터 시작돼서 살아남아있는, 그러니까 안전성과 효과가 둘 다 입증되어서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치료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시 이탈리아의 체를레티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전기가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뇌전증과 우울증을 함께 알았던 환자들이 경련을 했더니 경련 끝나고 나니까 우울증이 낫네? 이렇게 우울증이 낫는 현상을 발견을 했기에 그러면 전기로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데 경련을 일으키면 환자가 우울증이 나. 그러니까 전기로 경련을 일으켜서 환자를 낫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운명적으로 로마의 기차역 앞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막 횡설수설하는 그런 수상한 사람이 있어서 경찰이 이 사람 치료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신원 미상의 사람에게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전기를 흘려보내서 경련을 유도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사람에게 경련을 유도해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 어디지? 진짜로 정신과적인 증상이 나아져서 전기 경련 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후에는 전기 경련 치료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우울증에 대해서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았고 당시 일제강점기였던 우리나라에서도 세브란스 병원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에도 최첨단 치료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전기 경련 치료를 받은 그 당시 유명인 중에는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해밍웨이, 또 황소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화가 이중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전기 경련 치료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 경련 요법, 전기 경련 치료 이거 어떻게 받는 걸까요? 먼저 치료 전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전기 경련 요법이 필요한 환자인지 아니면 전기 경련 요법을 받기에 다른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합니다. 전기 경련 요법이 필요한 환자들 중에서는 아주 심한 증상으로 인해서 이 치료를 안 받으면 정말 자살을 할 것 같다. 너무 위험하다. 이런 분들도 망상이나 환청이 너무 심해서 막 의사소통이 안 되고 물도 안 먹고 뻣뻣하게 굳어서 가만히 서 있다. 쓰러질 것 같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너무 공격성이 심해서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전반적으로 증상이 아주 심한 환자분들이 전기 경련 요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심한 환자분들 중에서도 심혈관 질환이 심해가지고 마취 받다가 쓰러질 수도 있겠다. 아니면 경련을 하다가 뼈가 부러질 정도로 지금 뼈가 많이 약해져 있다. 안압이 너무 높아서 경련을 일으키다가 안구에 손상이 갈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치료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 아닌지를 여러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정기 경련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 사람은 입원을 해서 정기 경련 치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외래로 와서 당일에 받고 귀가를 할 것인지 하루만 입원을 할 것인지 등을 스케줄을 짜도록 하고요. ECT를 받기로 한 날에는 마취과 전문의가 같이 와서 정신과 전문의, 마취과 전문의 그리고 여러 간호 인력들이 동반해가지고 ECT를 받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ECT는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마에 뇌파 모니터링 장치, 가슴의 심전도, 또 혈압 관측 장치, 산소 포화도 장치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몸에다가 달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서울까봐 걱정이 되잖아. 경련을 일으킨다? 막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고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마취를 하거든요. 마취를 하면 이제 본인은 이제 잠들어요. 본인은 이제 잠들게 되고 잠든 상태에서 온몸이 경련하지 않도록 근육 이완제를 투여해가지고 본인은 편안하게 몸이 좀 이완된 상태에서 이 경련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쪽 관자놀이에 전기 충격을 주는 장치를 부착을 하고 전류를 가하게 되면은 띠띠띠 하고 나면은 몇 초 있다 보면은 뇌파가 막 파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그 경련이 일어나게 되고요. 실제 경련이 일어나는 시간은 한 20초에서 30초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20초에서 30초 정도 경련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한 후에 마취를 깨우고 마취가 끝난 다음에 환자는 회복실로 이동해서 회복을 하고 귀가하거나 또는 병실로 올라가서 다음 ECT 치료를 준비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주로 이 ECT 치료는 한 번으로 끝나진 않고요. 8번에서 10번 하기도 하고 15번에서 20번 이렇게 증상이나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횟수는 다르지만은 주로 충분한 효과가 날 정도의 충분한 횟수를 가해주고 그 치료들을 모두 끝내야 ECT 치료를 끝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자분들이 이 ECT를 받게 되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주로 심각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등에서 사용을 하고요. 약물 치료를 꾸준히 오래 충분히 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라든지 증상이 너무 심하고 또 불안정해서 빨리 증상을 호전시킬 필요가 있는 자해나 자살, 타해나 타살 충동이 심한 환자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하신 분들 중에서도 증상이 너무 심한데 약을 먹기가 도저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겠죠. 임신을 하신 분들도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ECT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망, 몸이 너무 안 좋으면은 신장이 안 좋아지거나 간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장기들이 기능을 다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뇌의 경우에도 몸이 너무 안 좋았을 때 뇌의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는 때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선망이라고 하는데 선망의 증상은 시간도 장소도 막 못 알아보고 헛소리를 하면서 심한 불안에 막 행동의 통제가 안 좋고 막 소리를 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선망 환자분들도 정기 경련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고요. 또 환청이나 망상이 너무 심한 조현병의 경우에는 환청의 영향으로 막 몸을 움직이질 못하고 막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서 몇 시간이고 가만히 힘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긴장증의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극심한 공격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거식증이라든가 파킨슨 증상 그리고 심한 약물 부작용 이런 경우에도 주치의 판단에 따라서 정기 경련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한 심혈관 질환, 한 달 전에 심장마비 있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분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저 한 달 전에 뇌졸중 있었는데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정기 경련 치료의 상대적인 금기증이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았다, 어디가 크게 아팠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세심한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고 안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그럼 이 전기 경련 치료 안전할까요? 치료 기법이 탄생한 지 100년이 다 되었는데 계속 쓰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라는 거를 의미를 하겠죠. 심지어 항우울제들은 이 ECT가 생기고 나서 한 20년 이후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항우울제 약물이 최초로 나온 건 1960년대, ECT가 최초로 생긴 건 1938년. 그러니까 훨씬 더 앞선 치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항우울제 약물들이 ECT보다도 나중에 생겼지만은 안전성을 문제로 나왔다가 사라진 약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치료는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처방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약물들은 다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먹는 약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을 하더라도 여전히 특정 영역, 그리고 심한 증상들이 있는 영역에서는 널리 사용하고 있는 치료이니만큼 믿고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는 아셔야 돼요. 경련을 이용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 경련으로 인해서 단기 기억 상실의 부작용이 있어요. 이 단기 기억 상실이 영구적인 거는 아니고 대체로는 일시적이거든요. 그래도 본인이 직접 겪으면 좀 무서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술하기 전에 반드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고 이 치료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저는 이 전기 경련 치료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주로 약간 옛날 영화 아니면 뭐 옛날 공포영화 뭐 이런 데서 나온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진짜로 옛날에는 마취도 안 하고 경련을 준다거나 근육 이완제를 주지도 않고 진짜로 위험할 수 있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랜 역사 동안 계속 안전하게 발전을 시켜왔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전기 경련 치료를 이제 마취도 안 하고 했지만 또 입원을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외래에서도 이 치료를 받고 귀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치료를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환자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든 환자분들이 다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적절한 경우에 선택된 환자분들께는 아주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니만큼 주치의와 상의했을 때 이 치료를 제안받으셨다고 했을 땐 꼭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제가 전공의 때 치료했을 때에도 이 전기 경련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이 치료는 마취과 시설이 필요하니만큼 보통은 마취과 협진이 가능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아니면 굉장히 규모가 큰 정신과 전문 병원에서 한다거나. 그래서 저도 전공의 때 이 치료를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70대 남자분이셨는데 고령이시죠. 고령이신데 조증이 오신 거예요. 조울증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병동에서도 망상의 영향으로 당신들 뭐야 이렇게 하면서 치료실을 막 경계를 하시고, 저는 이제 집에 갈 거예요. 병동 문이 열릴 때 맨날 뛰어가지고 막 병동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고, 그런데 사람은 잘 못 알아보시고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약으로 처음에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노인분이시니까 약물 효과에서 충분히 효과를 나기 전에 부작용이 너무 많아지시는 거예요. 막 걸음걸이도 느려지시고 몸도 뻣뻣해지시고, 그런데 망상은 계속해서 있고, 이런 분을 전기 경련 치료를 했더니 처음에는 ECT를 하고 나서 멍하고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몇 번 했더니 망상이 아주 좋아지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서 가지고 또 이제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퇴원을 하셨던 그런 사례가 기억납니다. 네, 오늘 전기 경련 치료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정신과 치료는 상담뿐만 아니라 약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기를 활용한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한 치료가 많기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께 맞는 치료가 뭔가 하나는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치료가 좋을지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